천번의 로그인, 제목이 참 재밌죠? 어딘가 좀 미스테리하기도 하고 대체 무슨 뜻일까 궁금증을 자아내는데요. 오늘 바로 이 특별한 책에 담긴 이야기를 한번 같이 따라가 볼까 합니다. 자, 여기 표지를 좀 보세요. 연필한 자루가 보이죠? 근데 이게 점점 자라서 나무가 됐어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이건 그냥 책 한 권이 아니에요. 무려 14명의 사람들이 함께 글을 쓰면서 만들어낸 뭐랄까 하나의 공동체. 그들의 여정이 고스란히 담긴 기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14명이 모여서 100일 동안 매일 글을 쓰기로 약속한다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바로 이 질문에서 모든 게 시작됐습니다. 이건 뭐 일종의 사회 실험 같은 거였죠. 그리고 그 약속이 어떻게 하나의 공동체를 만들어냈는지 그 탄생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이 프로젝트의 이름은 바로 100일 글쓰기였어요. 이름 그대로 100일 동안 글을 쓰는 거죠. 와, 정말 야심찬 목표를 가지고 시작된 아주 흥미로운 도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분위기가 정말 좋았어요. 동기가 아주 강력했거든요. 매일 글을 써야 한다는 목표 아래 다들 엄청나게 흥분하고 즐거워했죠. 생각해보세요. 내 평범한 일상 속에서 막 이야기거리를 발견해내는 그런 짜릿함도 있었을 거고 또 동료들이 쓴 글을 읽는 재미도 쏠쏠했겠죠. 근데 사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거였어요. 아, 내가 이 공동체의 일원이구나 하는 그 강한 소속감. 이게 바로 이들을 움직인 가장 큰 힘이었습니다. 여기 책에 나온 구절을 보면 당시 분위기를 더 잘 알 수 있는데요. 짜릿함, 충일감, 고향감,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공동체의 일원이라는 소속감. 바로 이런 것들이 100일 글쓰기의 매력이었다고요. 정말 그들이 느꼈던 마법 같은 순간이 그대로 전해지죠. 단순하게 글만 쓰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 깊이 연결되어 있구나 하는 그 느낌이 얼마나 중요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좋은 시절은 영원하지 않죠. 이 즐거움에도 위기가 찾아옵니다. 이야기가 이제 가장 중요한 갈등 국면으로 접어드는데요. 그 순수했던 열정이 어떻게 무거운 짐이 되어버렸는지 지금부터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계절이 바뀌면서 처음에 그 설렘이 서서히 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문제는 아주 간단하고 명확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니까 처음에 그 뜨거웠던 열정이 식어버린 거죠. 이걸 보면 딱 와닿으실 거예요. 매일의 마감. 이게 처음에는 분명 즐거움이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게 압박감으로 변해버린 겁니다. 아, 오늘 또 써야 하는데 못 쓰면 어떡하지? 하는 그런 부담감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루도 빠짐없이 글을 써야 한다는 그 압박감이 엄청난 부담이 된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멤버들이 한두 명씩 지쳐서 나가떨어지기 시작했고 공동체 전체가 흔들리는 정말 큰 위기를 맞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 위기의 순간에 이 공동체를 구원할 아주 혁신적인 해결책이 등장합니다. 덕분에 공동체는 무너지지 않고 한 단계 더 발전하게 되는데요. 과연 그게 뭐였을까요? 그 해결책의 이름은 바로 자기주도적 글쓰기였습니다. 말이 좀 어려워 보이지만 핵심은 아주 간단해요. 바로 유연성. 매일 무조건 써야 해 하는 엄격한 규칙 대신에 그냥 각자 자기 상황에 맞게 규칙이랑 속도를 정하도록 한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식이에요. 저는 100일 연속은 너무 힘드니까 그냥 글 100개를 채울게요. 이렇게 목표를 바꾸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은 저는 평일엔 바쁘니까 주말에만 쓸래요. 이렇게 자신만의 속도를 정하는 거예요. 분량도 상관없고요. 정말 간단하죠? 근데 이 간단하지만 아주 강력한 변화가 모든 걸 바꿔놓았습니다. 결과는요, 정말 놀라웠습니다. 그 지긋지긋한 부담감이 딱 사라지니까 떠났던 멤버들도 다시 돌아오고 새로운 사람들도 합류하면서 공동체가 다시 활기를 되찾은 거예요. 이 해결책은 그야말로 대성공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위기를 극복하고 나니까 이 공동체는 한 단계 더 성장하게 됩니다. 이제는 단순한 글쓰기 모임을 넘어서 멤버들에게 훨씬 더 깊은 의미를 갖게 되는데요. 그게 뭔지 한번 같이 보시죠. 책 제목이 1000번의 로그인이었잖아요. 여기 이 노트북 그림처럼 매일 컴퓨터를 켜고 사이트에 접속하는 그 로그인이라는 행위. 처음엔 그냥 글을 쓰기 위한 단순한 과정이었겠지만 이제는 이게 서로를 만나고 지지하고 연결하는 아주 강력한 공동체로 들어가는 관문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모임의 규칙은 훨씬 느슨해지고 자유로워졌는데 참 신기하게도 멤버들 사이의 유대감은 오히려 더 깊어진 거예요. 아이러니하죠? 압박이 없으니까 더 자유롭게, 더 깊은 속 얘기를 나눌 수 있게 된 겁니다.
책에 이런 구절이 나와요. 우리는 아마도 서로를 가장 잘 이해하는 인생의 동반자가 되어가고 있지 않을까. 와, 이 문장 하나가 모든 걸 말해주죠. 그냥 같이 글 쓰는 동료가 아니라 서로의 삶을 가장 잘 이해해주는 인생의 동반자가 되어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결국 이 글쓰기 모임의 진짜 가치는 여기 있었던 거예요. 뭐 대단한 글을 쓰는 게 아니라 그냥 내 삶의 소소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 그리고 힘들 때 서로에게 정서적인 지지를 보내주는 것, 서로가 서로에게 가장 믿음직한 첫 번째 독자가 되어주는 것. 생각해보면 이게 바로 팍팍한 현대사회에서 우리가 느끼는 외로움과 고립감을 이겨내는 최고의 방법 아니었을까요? 실제로 어떤 글들이 있었냐면요. 예를 들어 아기웃 소동이라는 제목의 에세이가 있었어요. 작가님이 그라티아라는 분인데 남편분이 손주 주려고 받은 선물을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게 되는 그런 재미있고 공감 가는 이야기예요. 정말 소소하죠? 하지만 이런 작고 따뜻한 일상의 순간들을 공유하면서 이들은 진짜 하나가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여정의 결과물이 바로 이 책 1000번의 로그인으로 탄생한 겁니다. 정말 그들 모두의 성공을 상징하는 아름다운 기념비 같은 거죠. 결국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걸 알려주는 것 같아요. 글쓰기는 그냥 기록이 아니라는 것,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고 또 나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아주 강력한 힘을 가졌다는 거죠. 자,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은 어떠세요? 만약 오늘 여러분이 글을 쓰기 시작한다면 과연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으신가요?